근데 우리 그게 뭐지? 제목이? 노래 나오는 거. 하고 있어. 대훈이의 영어 말씀, 훈화 말씀 2화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2화가 돌아왔군요. 저는 이승빈이고요. 저는 이 쇼의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 임대훈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학교 근처고요. 네, 지금 대훈 씨, 저는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있습니다. 네, 대훈 씨 만나려고 제가 요인까지 달려왔고요. 한번 올 때 되긴 했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그거 위험해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용인특례시 주민 시청자들이. 아 그래요? 근데 요쪽 부근은 뭐랄까? 근데 여긴 그렇긴 해요. 여기는 맞죠? 네, 여기는 사실 지금 개발이 덜 된 그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저희 군부대 주변과 좀 비슷하다. 여기 이름부터 동진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이니까요. 네. 이렇게 리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훈이가 이런 스타일의 마을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패션도 조금 약간 그 도둑 느낌이 좀 오늘 있네요. 되게 추울 줄 알고 중무정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안 춥네요. 그렇고요. 그 뭐 요즘 근황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근황. 네. 그 지난번 훈화 말씀 찍고부터 네. 지금까지 근황인가요? 네. 그게 제일 최근 저희 출연이죠. 그렇죠. 네. 없나요? 공유하고 싶은 게 없나요? 떠오르는 게 없나요? 그냥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가 끝이에요? 진짜 그게 나예요. 그래요? 열심히 학교 재밌어요? 하고 있다. 학교는 재밌나요? 그리고 또 제가 네.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하나 그때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수상을 해가지고. 오, 축하드립니다. 그 저번에 그 인스타에 올리신 그건가요? 네. 축하드리고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나요, 본인이? 아닙니다. 그런 제스처 잘 봤고요. 저는 근황이 최근에 이제 장염에 걸렸어요. 그 코프볼 회식 때 오랜만에 들어온 민주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1년 민주. 동안 모르잖아요. 네. 그 임용 시험을 쳐가지고 잘 1년 됐대요? 만에요. 그건 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말을 시험- 않는 걸 보면 보통 뭐 그런 퇴퇴하세요. 네. 그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1차를 치고 이제 1년 만에 거의 왔기 때문에 축하 파티를 해야 돼서 파티를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친구도 보고 술도 마시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승민 씨 또 기분 좋아지면 또 나대잖아요. 그렇죠. 완전 까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팔만 입고 까불 좀 많이 까불었네. 네, 밖을 조금 살짝 돌아다녔는데 그날 저녁부터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그래서 아픈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어제 소개팅이 있었는데 그런 그 얘기도 하나요? 어제 소개팅이 있었는데 소개팅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도중에 배 아픈 도중에 거 배 아파서 화장실 오래 앉았다 보면 진짜 별로잖아요. 그래도 뭐 이해해 주시. 근데 이제 호감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첫 만남에 그럼 좀 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래서 그런 걸 염려했지만 그런 건 잘 극복했다. 이렇게 이런 뭐 근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근황이 쓸데없이 기네요. 네. 제가 호스트인데. 그럼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편집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편집 제가 할게요. 네. 네, 이번 호스트는 승민 씨가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번 화의 주제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 화의 주제는 홍콩 영화입니다. 홍콩 영화 중에 저희가 가져온 영화는 중경삼림 개봉 순서대로 할게요. 네. 아비정전과 중경삼림입니다. 두 편 다 보셨나요? 네, 저 두 편 다 봤습니다. 그럼 중경삼림은 어떤 계기로 갑자기 보게 된 거죠? 그냥 그 예전에 중경상림을 군대에서 보지 않았나요? 대훈 씨가? 좀 많이 봤죠. 봤죠.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그냥 문득? 네. 근데 뭔가 중경상림은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거기 중경상림을 노래가 있어요. 테마로 한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마산에 갈 일이 마산이 제 고향인데 마산 갈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는 버스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봤죠. 너무 길었나요? 떨떠름하게 호스트가 게스트 이런 식으로 아니 하대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우리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난 수다 말씀 진행을 어떻게 했었죠? 그냥 그냥 각자 이제 할 말 했죠. 영화 뭐 줄거리 먼저 줄거리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중경삼님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대훈 씨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게 두 편으로 나뉘어요. 일단 오늘 소개된 영화 두 편 다 그 네. 왕가희 감독의 그렇죠. 작품이고 네, 중경삼님 먼저 할까요? 네. 중경삼님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하자면 먼저 이게 옴니버스 형식 영화로 네,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네. 그다음에 1부의 이야기는 근데 나 본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럼 제가 좀 해볼까요? 2부를 제가 할게요. 네. 1부를. 그러면 금성무 씨가 처음에 이별하는 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공중전화 이런 데서 막 여기저기 다 찔러보잖아요. 전화해보잖아요. 알던 여자한테. 알던 여자 자기 외로워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네. 되게 다양한 언어로 하는 거 생각나시죠? 아 그래요? 당연히. 처음에는 네. 거기 홍콩 광둥어로 얘기를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뭐 중국 그거 본토 현지어로 하고 네. 또 일본어로도 하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한국어도 나와요. 약간씩 거기.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성무가 실제로 그 홍콩이었는지 중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중화권과 일본의 혼혈이기 때문에 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혼혈이어서 네. 그 언어를 다 실제로 구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끝인가요? 이어서 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 해보지만 사실 다 실패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헤어진 날짜가 아마 만우절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막 처음에 생각을 아, 해요. 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이렇게 네. 하고 막 그 뒤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붙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의 유통기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맞죠?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시작했었나?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얘기하다 보면 뭐 갈피를 잡을 수 있겠죠? 사실 저는 1화 2화 중에 저는 1화가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아무튼 편집하고 아무튼 그렇게 다 찔러 보다가 네. 결국 그 외로움을 못 이겨서 아마 술집에 갔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술집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들어가면서 네. 혼자 이렇게 외롭게 들어가서 술을 시키고 그 바 같은 데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 다음 이제부터 들어오는 첫 번째 여자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그 여자를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온 게 그 임청하였나 그 금발머리 가발을 쓴 그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을 편의점에서 만났나요? 아니요, 바 술집. 엄청 뛰었는데요? 잠을 듣고 있어요. 드라마가? 그러지 않아요? 그 앞에 뭐 없나? 그 앞에 막 그 통조림 이런 거 사잖아요. 그냥 파인애플 먹고. 5월 1일짜리 통조림을 사요. 네. 5월 1일까지 그 유통기한이 줄거리 속에 망한 것 같은데. 그냥 가요. 5월 1일 편집 알아서 잘하세요. 5월 1일까지 그 전화가 연락이 안 오면 나는 이제 완전히 있겠다. 이렇게 하고 그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그 파인애플 통조림을 계속 모읍니다. 그러고 그래서 막 그 슈퍼 사장님이 5월 1일은 너무 금방이니까 진열을 안 해놓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아니고 알바가. 네.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화내요. 막 그거 5월 1일 걸 왜 안 해놓냐고 막 지가 화내고 막. 그렇죠. 네. 그러다가 5월 1일이 지나버리죠. 네. 그래서 그 파인애플 쌓아둔 걸 다 먹어요, 저희가. 그러다 배탈이 나죠. 네, 맞아요, 배탈이 나고. 그러고 이제 그 바에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네. 바에 들어가서 네. 그 제일 좋아하는 금성구가 여자애를 제일 먼저 지금부터 네. 첫 번째로 들어온 여자를 자기는 이제부터 좋아해야겠다. 그쵸. 이렇게 결심을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임청아가 연기한 그 금발머리 가발을 쓴 그 네. 여자가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 여자는 또 그 여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쵸? 원래 그 여자가 그 중경삼림 거기 배경인 그 청킹 맨션 그 안에서 거기가 원래 치안이 안 좋은 동네라서 막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막 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마약을 파는 그런 그 중개인 정도의 예, 역할을 그런 하죠. 일을 하고 네. 그 인도인들이 뭐 그냥 도망갔나? 아무튼 그래. 중간에 배신을 하고 튀죠. 예, 그래서 그 사람도 잔뜩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거죠. 네, 그 통수를 여자도. 맞죠. 네. 그리고 또 그 여자는 그 자기를 부리는 그 사장인 그 남자 영국인인가? 그 외국인 서양인 이랑 사겨요. 사귀었나? 네. 네, 사귄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또 버림을 받았나? 맞아요. 그 영국인한테 네. 버림받아요. 그래서 그 여자도 지금 성이 잔뜩 난 네, 상황인 맞아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그 술집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둘이 만나요. 네. 그러고 이제 금성무는 본인의 계획대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치근덕대죠. 네. 파인애플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여러 언어로 또 다 약간 해보고 잘생겨서 다행인 멘트들을 네. 조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는 또 귀찮으니까 네. 안 받아주고 네. 이제 그냥 둘이는 별 대화 없이 그냥 하염없이 술만 계속 먹다가 그 여자가 먼저 뻗어요. 네. 그래서 금성무가 이제 근처 호텔에 데려다주고 네.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이제 잠들어서 본인은 이제 룸 서비스를 시키고 TV 보면서 아, 맞아. 혼자 그냥 밤을 새우잖아요. 엄청 귀엽게. 네. 네. 그리고 아침이 찾아오고 금성무가 그냥 떠납니다. 네. 편지를 남겨놓고 떠났나? 편지 남겨놓고 떠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자기 그 삐삐 번호 뭐 알려주고 아, 막 맞아, 네, 맞아. 그랬던 그러잖아요. 것 같아요. 네. 뭐 자기는 오늘 생일이다 뭐 그런 네,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고 금성무는 이제 그 이별의 아픔을 씻어내려 아침에 비 오는 운동장을 혼자 뛰어다닙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삐삐 알림이 딱 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지 딱 가봤는데 바로 그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여자가 보내온 네. 생일 축하 메시지였죠. 그쵸. 그리고 그 여자도 그 영국인 그 자기 배신 때렸던 그 찾아가잖아요. 자기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팍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가발을 딱 벗죠. 네. 그리고 내려놓죠. 딱 그 걸어 나가죠. 그렇게 일부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일단 그 임청아라는 여 배우는 약간 홍콩을 상징하는 게 있대요. 아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국인 남자친구잖아요. 그 네. 사람이 영국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 홍콩을 계속 책임지지 않고 반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신으로 좀 표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인도 역시 영국이 그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이 인도 사람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아편 전쟁 때 좀 이용했나? 아 중국 사람을 이용했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녹여낸 것도 있고 그때 당시 홍콩에 그런 이민자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와가지고 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담겨 있더라고 뒤늦게 알았고요. 그냥 저는 그냥 이 화를 보고 나서의 제 소감은 그냥 일부가 일단 조금 불친절하긴 했어요. 네, 약간 그래서 그게. 뭐지? 약간 이런데 분위기는 엄청 너무 좋은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 유명한 씬이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기다리는 금성무가 턱 깨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씬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죠. 진짜 네. 잘생겼죠. 그리고 이 파인애플을 유통기한 자기는 유통기한이 뭐 사랑 유통기한이 있다면 10,000년이면 좋겠다. 그 대사가 되게 오글거리는데 네.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약간 대훈 씨가 좀 떠올랐어요. 대훈 씨가 약간 제가 오마주 됐나요? 그 금성물 닮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대훈 씨가 약간 자기만의 감성이 있어요. 조금 유치하단 말이죠. 근데 그 나름의 그런 유치하지만 좀 약간 싫진 않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승빈 씨가 또 그 영화를 보고 저한테 문자를 네. 줬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고 네. 너가 떠올랐다. 네. 아닌가? 맞아요. 너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다. 아니 너가 떠올랐다. 아, 너가 떠올랐다. 네. 그래서 대훈 씨랑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꼭 하고 것도 싶었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저를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싫어요. 네. 그렇게 이 1부가 끝나고요. 네, 1부가 끝났고요. 그리고 저는 그 1부 일부 마지막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 뭐, 삐삐 다시 아, 그렇게 세상 차가웠던 그 여자가 딱 대답을 따뜻한- 해주는. 네, 대답을 드디어 해주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그 차갑게 살아야 되나? 가지고 또 인생 좀 차갑게 살아야 되나요? 이래서 평소에 못 해줘야 돼요.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네. 100번 못 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되게 마음에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번 삐삐를 답해주다가 그날
너무 아파가지고 답변을 못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금성문 삐졌을 걸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걸 또 군 생활하면서 간부들한테 겪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평소에 잘해주면 안 된다. 평소에 못해야 된다. 이게 또 서로를 좀 길들이는 과정 속에서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가끔 그 평소에 저희를 이제 모질게 굴던 모 상사, 그쵸. 모 모 간부가 상사가 한 번 한 잘해주면 번 이제 저희 갑자기 막 잘해주면 저희 감동해서 갑자기 따뜻해지고 네, 막.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쵸, 거의 그랬던 적이 있죠. 군 생활 할 만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네. 이제 그랬던 때가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거 있나요? 일부 중에서 그 삐삐 씨는 제일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마지막 장면 네 그거나 파인애플 먹는 거. 저랑 비슷하네요. 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냐? 있죠. 근데 그것도 그 약간 다 사실 유통기한이 딱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여기까지 먹어라. 뭐 이런 기간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홍콩 반환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오마주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 반환되는 날을 기다리는 홍콩 시민들이 네. 얼마나 그 심정이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정해진 어떤 날짜가 있어서 이런 감성의 영화가 사실은 이런 감성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담아내는 영화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A는 네.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막 30년 40년 사시는 분들은 그 유통기한이 애초에 긴 사랑을 하신 건가? 반품 불가. 반품이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 지났는데 네. 반품이 안 돼가지고 네, 계속 사시는 그쵸. 거예요? 그런 건가? 그런 것 같기도. 사실은 이게 설레는 기간이 길어봐야 3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1부 이야기는 이쯤 하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2부 이야기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경삼님의 네, 2부. 네, 2부는 일단 네, 2부가 아마 사실 더 유명할 거예요. 맞아요. 양조위와 맞아요. 그리고 왕페이. 노래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두 명이 주인공인데 네, 처음에 우선 왕페이가 일단 1부에도 나왔던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네, 이렇게 알바로 일을 해요. 네. 그러다가 어머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가 네, 양조위가 경찰이에요. 네, 633인가 663인가 경찰인데 네, 그 샌드위치 가게 주변 그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샌드위치 가게로 갑니다. 샌드위치 사러. 네. 되게 멋있게 등장을 하죠. 네, 그 음악과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주문하는데 왕페이는 이제 거기서 오 이 남자 뭐지? 하고 좀 생겼다 이런 그쵸. 느낌 맞죠? 오 깜짝 놀라고 네, 그렇게 서로 처음 만납니다. 네. 그러다가 양조위는 그렇게 매일 사갔나? 루틴처럼? 맞아요. 그 그래, 집이 그냥 매일 뭘 사는 집이었죠. 그리고 그게 여자친구를 단골집. 사다 주는 그 샌드위치였어요. 맞아요. 양조위가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네, 그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과도 알던 사이였는데 맨날 가니까 그 사장님이 네, 되게 장사를 잘해요. 맞아요. 너 왜 이것만 사냐? 네, 다른 것도 여자친구 먹여봐야 되지 않겠냐? 네. 돈 조금만 더 보태면 그쵸. 여자친구가 더 좋아할 텐데 이러면서 맞아요. 새로운 거 도전해봐. 네, 장사를 하죠. 네. 그래서 뭐 다른 걸 사갔더니 진짜로 좋아했네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막 말하고 네, 그러다가 초반에 양조위랑 여자친구랑 되게 달달하게 사랑을 하는 장면도 나오다가 그 둘이 헤어져요. 맞아요. 근데 그 편지를 그 여자애가 그 여자친구가 이제 스튜어디스인데 맞죠? 스튜어디스라고 요새 안 부르나요? 스튜어디스 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 가가지고 그 가게에 가가지고 편지를 전달해 달라 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맞죠. 그렇게 이별 통보를 하죠. 이별 통보를 하죠. 네. 근데 그 편지를 왕페이가 받아요. 왕패가 받고 그 안 가게 줘요. 사람들이 다 돌려봐요. 그리고 양조위한테 말하는데 양조위가 안 받죠. 나중에 줘라. 맞아요. 무서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왕패이는 양조위를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주거 침입을 가택 불법 침입을 시작하기 시작. 이게 되게 달달하게 그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섬뜩한 되게, 이야기죠.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키는 어디서 났더라? 키니가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었죠. 아 맞다 네. 맞다. 그 여자친구가 갖고 있던 네. 키를 자기가 안 꺼내서 네. 주거 침입을 해서 네.
이것저것 양조위의 흔적을 네. 막 냄새도 맡고 막 그러지 않나? 막 네. 그러다가 표정이 너무 떨었는데 살짝 떨었는데. 그러다가 막 네. 청소를 해줘요. 네. 양조위가 그 전에는 네. 잘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니까 네. 되게 본인이 울적해서 집안일을 소홀했나? 그랬었나? 아 맞아요. 그리고 아 맞아요. 그래서 집안 이곳 저곳에 그 전 여자친구의 흔적들이 엄청 많이 묻어 있었죠. 아 맞죠. 머리카락도 있고 네. 막 그래서 왕패가 그거를 싸그리 바꾸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이제 질투나니까 네. 머리카락 보면서 막 울고 막 싫어하고 막 맞아요. 그거 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신의 흔적으로 다시 채우기 시작해요. 맞죠. 자기 취향이 담긴 네. 물건을 채워넣고 네. 그래서 그 영화 속에도 그 왕페이가 엄청 큰 소리로 그 캘리포니아 뭐죠 노래가 뭐죠?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 노래 듣잖아요. 아뭐 이런 노래를 엄청 크게 듣는데 그 앨범을 거기다 넣어요. 아, 네. 그리고 막 그 왕페이가 계속 몰래 가고 막 전기료도 안 내고 막 아, 그 맞죠? 가게 전기료 네. 내려간다고 해놓고 그 집 양조위 가버린 집에 거예요. 가죠. 그래가지고 전기 막 끊기고 뭐 이런 귀여운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막 그래서 막 양조위 출근할 때 막 일부러 가서 옆에 막 지나가고 막 소리치고 막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숨고 막 이런 짓 되게 귀여워요. 네. 그리고 막 무거운 걸 끌고 지나가고 막 네, 맞아요. 막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주소를 처음에 알아낸 거네요. 아 맞죠? 그랬나? 이거 그 붙여주겠다 전액 그 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맞아요. 주거 침입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집을 조금씩 바꿔놓는데 양조위는 처음에 그걸 눈치를 못 채요. 맞아요. 워낙 슬펐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상 깊게 그 집의 모든 물건들에 네. 인격처럼 대하잖아요. 그 맞아요. 물건들에게 막 말도 걸고. 아 맞아요. 그 너무 맞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 대훈 씨 같다 생각했어요. 엄청 유치한데 약간 설득이 됐어요. 뭔가 비누 막 오래 네. 쓰면 닳잖아요. 그거 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그 물이 한번 샜나? 집 전체가 조금 그 밑에 바닥이 물바다 되고 됐는데 왜 그랬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양조위가 그게 아마 왕페이가 네. 청소하면서였나 뭐 물 틀어놓고 안 끄고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양조위가 그거를 그 집이 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쵸. 집이 슬퍼서 운다고. 집도 슬퍼하는구나 이랬잖아요. 너무 그게 그냥 귀여웠어요. 아무튼 그러고 막 통조림 이런 것도 그 자기가 샀던 통조림에서 다른 통조림 맛이 나는데 그냥 신기하다 하면서 넘어가요. 아 맞죠. 제정신이 아닌 거를 그렇게 둘 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지금 뭐 그렇죠. 뭐 그런 신들이 다 약간 귀여웠어요. 그냥 그 영화 자체가. 영화 너무 키치하죠 약간. 네. 그러다가 네. 걸려요. 네, 걸리죠. 양조위가 네. 뭐 집에 뭘 두고 왔었나 해서 네. 근무 시간 중에 집을 잠깐 들어가는데 음. 그 본인의 업무를 다 하고 나가던 왕페이랑 딱 마주치죠. 그렇죠. 왕페이가 근데 사실 놀래서 그 전에 한번 그 들어왔는데 잘 숨었어요. 맞죠? 아, 한번 맞아.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딱 걸린 거예요. 맞아. 네. 놀래서 왕페이 문을 딱 닫죠. 네. 그래서 빨리 문 열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네. 막 이러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러다가 네. 어떻게 됐더라? 그러다가 그 양조위가 그냥 온 김에 한번 쉬었다 가라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 발 마사지를 종아리 마사지를 해줘요. 아. 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해줬던 거라고 했었나?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드림입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 뭐 듣다 보니 좋네요. 이랬나?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하고 이제 양조위도 그 여자한테 호감이 생기죠. 왕패한테 조금씩 호감이 생겨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그리고 또 중간에 네. 편의점에서 한번 전 여자친구를 만나요. 맞아. 물건 사다가 음. 만나가지고 여자가 먼저 오랜만이네 해서 양조위도 오랜만이야 해서 예. 그러다가 그 여자가 또 되게 웃긴 게 나 지금 밖에 남자친구 기다려서 가야 맞아, 돼 해놓고 네. 계산을 양조위한테 넘기고 가요. 맞아요. 그래서 양조위 좀 어이없사하지만 그 계산도 해주고. 네, 착해요. 근데 살짝 좀 슬퍼하는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아련해하죠. 네, 아련해요. 남자친구 나 오토바이 탁 태워가지고 가고. 그렇게 아무튼 양조위랑 왕페이랑 썸씽이 생기고 네. 그러고 바로 그 약속 잡았나? 서로 호감이 생겨서 그 사장님이 아마 양조위한테 너 빨리 얘한테 데이트 신청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조위가 뭐 언제 몇 시에 캘리포니아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죠. 이러고 양조위 먼저 가서 기다려요. 네. 그러는데 왕페이가 안 와요. 네. 근데 그 왕페이가 안 가는 대신에 양조위한테 편지를 한 통 남겨요.
그 사장님이 전해주나 그렇게 돼요. 그 아, 편지를 한 통. 근데 그 양조위는 그 편지가 전 여자친구한테 받았던 편지랑 같은 의미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그쵸. 버려요. 맞아요. 안 보고 그리고 비가 내리거든요. 그 다 근데 졌잖아요. 네, 다 졌는데 양조위가 다시 생각을 바꾼 다음에 그 편지를 탁 해서 말려가지고 읽어요. 그 편의점 네. 호빵 돌리는 기계 네. 그 안에 집어넣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것도. 아무튼 왕페이는 진짜 캘리포니아로 1년을 떠나게 되고. 그게 왜 그랬는지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그러다가 양조위는 시간이 지나서 음. 그 사장님이 원래 하던 샌드위치 가게를 음. 그게 나가고 거기서 본인 가게를 해요. 맞아요. 그러고 어느 날 우연히 네. 가게 문 열었는데 네. 왕페이가 나타나죠. 네.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랑 같은 항공사인 데로 들어가서 같이 승무원이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이네요 했더니 그 왕페이는 알고 봤더니 그 캘리포니아 생각을 하다가 문득 진짜 캘리포니아는 어떨까 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 약속 장소를 안 가고 미국을 갔나? 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뭐 승무원이 됐었나? 아무튼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다시 만나서 되게 달달하게 끝나죠. 그렇죠. 달달하게 얘기하고. 그 편지 내용이 마지막에 공개되잖아요. 편지 내용은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딱 그 둘도 사실 만날 줄 몰랐어요. 근데 양조위가 알고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자기가 단골로 있던 그 가게에 그 가게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고 왕페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가게로 갔는데 양조위가 딱 있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둘이가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러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양조위가 그때 받았던 편지를 탁 보내주면서 이 티켓 아직도 탑승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건네줘요. 맞아요. 근데 그 절묘하게 그 탑승 그 티켓에 적혀 있었던 그 도착지가 그 잉크가 번져서 안 번져가지고 보이잖아요. 안 보여. 그래도 자기는 타겠다고 이렇게 양조위가 하거든요. 멋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그 티켓에 도착지가 지워져 있는데 그 탑승하겠다라는 그 씬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게 2부에서 제일 좋았나요? 네, 그거 그 정도로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누군가를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뭔가 사랑을 해서 관계를 서로 맺는다는 거를 탑승한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낭만이 있어가지고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가 스튜어디스였고 그 왕페이도 결국엔 스튜어디스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티켓으로 표현한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좋았고 두 번째로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왕조이의 마음을 왕조이의 집에 빗대서 표현한 게 너무 귀여웠어요. 모든 집의 물체를 다 네. 의인화시키죠. 네. 그래서 양조이가 전 여자친구에서 왕페이에게 마음이 스며드는 과정을 왕페이가 집을 자기 흔적으로 채우는 것으로 묘사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말이 되는 이야기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전 여자친구에서 왕패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엄청 유치하잖아요. 근데 너무 적절하고 너무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되게 오글거리는데 네.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아요. 홍콩을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제가 옛날에 홍콩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홍콩 진짜 좋죠. 근데 그때는 그냥 디즈니랜드 이 정도 가봤어요. 그때 코포볼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더 가게 되면 그때 뭔가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가장 들었던 생각들이 그거예요. 네. 옛날에 저도 홍콩 갔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그 홍콩 영화들을 거의 다 안 보고 그냥 갔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홍콩 영화들 되게 좋아하게 되고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홍콩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홍콩을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홍콩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 전에 제가 좋았던 장면들. 아 맞아요. 죄송해요. 다시 그거부터 컷하고. 네,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2부에서 좋았던 네. 장면들이 마지막 장면도 되게 좋았고 네. 저는 그 씬이 좋았어요.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초반과 초중반에 네. 양조위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샌드위치에 이렇게 팔 기대고 커피를 혼자 마시는데 네. 주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 촬영 빨리 기법 지나가고. 빠르게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배경 음악이 맞아요. 몽중인이었나? 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왕페이가 부른 그 맞아요. OST가 딱 그거 깔리고 너무 좋아요. 네. 그 씬이 저도 어디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진짜 딱 그 양조위 같더라고요. 양조위는 혼자만 약간 다른 결로 살잖아요. 아, 다른 속도로 살죠. 네, 그쵸. 네. 남들과는 좀 천천히 네. 살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서 너무 그게 딱 양조위 캐릭터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그 장면이 좋았어요. 근데 약간 대훈 씨도 약간 남들보다 좀 천천히 살잖아요. 제가 좀 느긋한 편이죠. 네. 약간 좀 양조위 느낌으로 좀 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세계 좀 갇혀 있는 편이에요. 제가 좀 혼자만의 세계가 좀 있죠. 저는 아무튼 그 장면이 좋았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자기만의 속도로 그냥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럼 그 장면 말고는 또 떠오르는 장면이나 좀 인상 깊었던 대사나 이런 거 있나요? 그거 말고는 그냥 저도 마지막 장면. 아 그래요? 그럼 준경상님이 그 홍콩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영화인가요? 왕가위 감독들의 영화 그냥 감독의 홍콩 영화 홍콩 영화 전체에서. 전체에서. 근데 거의 왕가위 감독밖에 안 보긴 했는데. 저도요. 네. 제일 무간도가 있잖아요. 홍콩 영화 중에서. 아. 근데 그래도 전 중경삼님이 제일 좋았던 좋았어요. 것 같아요. 저도 준경상님이 제일 좋았죠. 결이 다르죠. 약간 그런 네. 느와르들과는. 그렇죠. 약간 좀 여운이 길게 가고 그냥 그 감성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약간 밤. 그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다. 그 색감이 너무 지금은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감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리마스터링을 했지만 살짝 그 화질들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냥 오히려 좀 제가 너무 좋게만 해석했나요? 아니 그런 진짜 것들이 그냥 다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들을 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음악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음악도 되게 잘 쓰고 네. 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재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네. 네. 그래서 더 빠졌던 것 분위기가 같아요. 좀 찰떡이죠. 제가 처음 홍콩 영화를 접했던 건 네. 영웅본색 아, 그를 처음 봤거든요. 영웅본색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죠. 근데 약간 저는 영웅본색은 지금 그 홍콩 영화 특유의 그 아비정전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막 벅벅벅벅 그 소리 효과음 너무 그 옛날 영화다 보니까 엄청 옛날 영화잖아요. 갑자기 제가 이 옛날 영화지 이게 딱 되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몰입을 못했는데. 영웅본색이 진짜 명작이에요. 그거 보셨나요? 네, 봤죠. 영웅본색 이름 봤어요. 원, 투 봤어요? 아 투를 안 봤어요. 투가 진짜 더 명작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원이 진짜 와 이거 명작이다 했는데 투 보잖아요. 네. 진짜 깜짝 놀랐죠. 그 원의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주윤발, 주은발 맞아요. 주은발 멋있더라고요. 장국영도 나오고 네. 그 둘이 네. 제일 유명하죠. 주윤발 진짜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주윤발 근데 원에서 죽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윤발 좋아했어가지고 네. 저도 처음에 투를 안 봤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추천했었는데 아니 투 뭐 주윤발도 없는데 네. 그게 뭐 재밌겠냐 했더니 네. 투에도 주윤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죽었는데 또 나온다고 해서 네. 에이 벌써 억지내서 안 봐야겠다 했는데 주윤발 그 캐릭터가 아니라 그 캐릭터에 숨겨진 쌍둥이 동생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진짜 짜치네 뭐 그런 영화다 했어서 저도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네. 투가 더 명작이에요. 음. 투 진짜 재밌어요. 그럼 저 투도 한번 노력해서 봐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홍콩 영화 중에서는 중경상님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중경삼류 아니면 영웅본색 투 영웅본색 투 아니면 무간도 무관도 좋긴 못 고르겠어요. 쿰푸어스 이런 것도. 쿰퍼스 소림축구. 굉장히 좋은 영화 맞네요. 소림축구가 홍콩 영화가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아무튼 그러면 중경상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별점 주고 마무리할까요? 맞아요. 별점. 별 5개 중에 몇 개인가요? 저는 5개 주고. 만점. 네. 진짜 흔치 않은데 네. 승빈 씨가 만점 네. 주는 건. 근데 이게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다시는
이런 느낌의 영화를 못 볼 것 같다. 음. 그때 당시 홍콩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 뭔가 그때 당시 그 창작자들의 그 뭐랄까 창작력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30년 가까이 된 영화잖아요. 20년 넘었잖아요. 20년 훌쩍 넘은 영화인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게 아닌가. 중경상님은 사실은 뭔가 다 좋아하니까. 저도 4.5? 4.8점 주고 싶어요. 0.2점은 왜 짜치게? 아 뭔가 만점 주기는 약간 좀 싫어서. 아 그래요? 사실 완벽한 영화는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상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없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쉽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인 아비정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네. 자 그러면 아비정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 아비정전에서 이게 제목 이야기 나중에 하면 되겠다. 맞죠? 자 줄거리도 또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는 네. 우선 주인공인 아비가 있습니다. 맞아요. 장국영이 연기하는 아비가 있는데 아비가 그 무슨 도박장이었나 거기 편의점을 매점을 가요. 네. 그렇게 딱 시작을 해요. 네. 매점을 터벅터벅 걸어와서 네. 그 매점에서 코카콜라 한 병을 딱 그렇죠. 계산을 합니다. 근데 거기 점원이 장만옥이 그렇죠. 점원인데 그럼 예전에 좋다고 했던 사람이 장만옥 맞죠?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넘어가시고요. 장만옥이 딱 있는데 네. 장만옥을 좋아해요. 아비가 본인이 좋아요라고. 장만옥이 좋아요. 이건 본인이 좋다는 얘기. 아비가 네.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네. 딱 대시를 걸죠. 네. 그 장만옥은 뭐라더라? 이름 물어봤나, 저기 축구 경기장 이런 데서 티켓 팔면서 매점도 같이 하는 그런 네, 직업을 네, 가진 네. 사람이죠. 네. 처음에 막 치근덕대다가 네. 처음에 내일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자기 꿈을 이것도 되게 꿔라. 오글거리잖아요. 오늘 밤 내 꿈 꿀 거예요.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러고 가요. 다 잘생겨서 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다음 날 옵니다. 네. 또 똑같은 시간에 네. 톡톡 걸어서 딱 콜라를 사요. 네. 장만옥이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죠. 오늘 꿈에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심떼기처럼. 그쵸? 네. 안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해요. 근데 장국영이 굴하지 않고 뭐라 했더라? 그래도 내 생각했잖아요. 이랬나? 왜냐면 잠을 못 잤을 테니까. 맞아. 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네. 거기서 이제 장만옥이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꿈에 안 나왔는데요? 네. 되게 새침대기처럼. 네. 그러자 이제 장국영이 그쵸. 왜냐하면 내 생각에 잠을 설쳤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되게 오글거리는데 네. 근데 또 멋있어요. 그 영화를 네. 직접 보면. 그러고 갑자기 시계 보여주면서 네. 지금 3시 뭐 몇 분 전이었나? 딱 그때였네. 1분 전. 1분 전이었나? 시계를 보여주면서 3시까지 이 시계를 잠깐 봐봐요. 딱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3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을 계속 기억할 거예요. 뭐 이랬나? 이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게 될 거예요. 네. 원래요? 거미가 스파이더맨이 되게 될 뻔했는데요. 외쳤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그 1분 1분을 네, 기억하게 그 될 1분 거예요.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1분은 거예요. 뭐 우리한테 막 영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죠. 이 1분은 영원할 거예요. 네. 이렇게 딱 플러팅을 하죠. 네. 그러고 그 둘이 연인 관계까지 발전이 돼요. 네. 그래서 막 아비의 집에 막 가서 사랑을 나누고 하다가 장만옥이 이제 물어보죠. 아비,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딱 물어봐요. 그 전에 약간 자기 사촌 동생이 결혼했다 이야기로 조금 밑밥 깔고. 그랬나? 네.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아비,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했더니 네. 근데 아비는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죠. 일단 듣는 태도가 일단 싸가지가 없긴 그냥 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풍기도 계속 자기 쪽으로 돌리고 맞아요. 그냥 뭐 그 들은 채 만채 하면서. 다 귀찮아요. 그냥 좋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또 결혼 얘기 나오니까 결혼? 아니 난 너랑 결혼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장만옥이 또 상처를 받아서 그쵸 그럼 나 왜 만나는 거야? 하고 그쵸 집을 나가죠. 그쵸 잡지도 않아요. 그래 잘 가 하고 그냥 보내요. 네. 그런 식으로 아비한테 장만옥은 그런 식으로 스쳐갔던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이었던 그쵸. 거예요. 그렇게 장만옥은 실연에 빠져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아비는 새로운 여자가 또 생깁니다. 그쵸 이번에는 그 댄서 맞아요. 네, 근데 무용수. 저는 이거 좀
여담인데 네. 너무 싫었어요. 왜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여자분이. 여자가 연기한 캐릭터가 아 맞아요. 막 되게 막 초삭초삭대고 네. 막 목소리 톤도 되게 네. 쨍쨍하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놀러 가서 또 그 여자랑 또 서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여자를 꼬실 때도 좀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됐더라? 그 자기 어머니의 그 남자친구를 일단 패요. 아 그게 먼저인가? 네, 패는데 그때 그 장소에 패는 장소에 그 댄서 여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서 막 받은 귀걸이인가 그거를 뺏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아비의 그 어머니 새어머니죠. 그 네. 어머니가 네. 굉장히 부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 돈을 노리고 시근덕 때는 남자가 많으니까 아비는 그런 거 같으니까 컷하려고. 컷하려고 그 남자를 팬 엄마의 거죠.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네. 막 패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귀걸이를 이렇게 뺏었는데 그 댄서 걔가 그 귀걸이를 저기 아비가 까먹고 안 들고 갔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너 차 이랬나? 뭐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렇게 뺏었다가 걔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개 줘버려요. 아, 근데 한 개는 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개는 뭐 차에 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에 태운 다음에 자기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가면 내가 갈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고 자기 집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맞아요. 여자가 따라 들어가요. 네. 장만옥과 다르게 또 그 네. 여자는 네. 굉장히 그 약간 적극적이죠. 적극적이기도 하고 네. 약간 좀 그런 쪽에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 약간 맞아. 조금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 같아?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늘 하잖아요. 네. 난 안 넘어갈 거야 너한테 네. 약간 이런 스탠스를 깔고 네,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 그렇네요.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둘이 여자가 완전히 네. 성격이 정반대인 거죠. 맞아. 장만옥과.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결국 또 둘이 만나요. 왜냐면 막 걔가 막 간지럽히잖아요. 맞아요. 막 간접해서 그러다가 장난치고 막 뽀뽀하다가 뽀뽀하고, 이제 네. 침대까지 갑니다. 그러고 네. 아무튼 그 아비가 그러던 와중에 아비는 계속해서 본인의 친어머니를 알고 싶어요. 아 맞아요. 왜 자기를 버렸는지. 그래서 새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새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잔소리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 모든 거에 그 비화가 있죠. 저 뭐지? 그 아비의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한 이런 이유가 되는 거기도 하죠. 네.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삐뚤어진 삐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스스로를 그 다리가 없는 새로 발 없는 새에 발 없는 비유를 하죠. 새로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사가 나오죠. 발 없는 새는 땅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날다가 그 정착할 곳을 못 찾고 계속 날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땅에 내려온다. 딱 맞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비 캐릭터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아비가 네. 아비의 친어머니가 아비가 어릴 때 아비의 친어머니가 원래 엄청 부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인지 그게 이유가 나나? 왜 아무튼 왜인지 친어머니가 모르겠는데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친어머니 부자예요. 부자 아닌 걸로 아니, 부자고 새어머니가 원래 부자가 아니고 가난뱅이였는데 네. 아비를 주면서 너 이 아이 키워주면 내가 매달 돈 계속 넣어줄게 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비의 새어머니가 부자가 돼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럼 안 진짜 되죠. 저 그래서- 영화를 전체를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그 아비 스토리가. 그러네. 갑자기 더 슬퍼졌어요. 바보. 그래서 완전. 이야기하기 잘했다 너랑. 감사해요. 완전 영화를 네. 그래서 영화 별로였다고 생각했구나. 약간 문맹 같은데. 그렇죠. 글도 못 읽고 책을 들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그게 아비가 더 슬픈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비 새어머니가 네. 그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렇지. 그 앞으로 졸부가 좀 된 이해해줄 거예요. 만도 한데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래서 아비의 새어머니가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아비한테 자꾸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꾸 지금. 자기-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 자기 손을 떠나고 싶어 하니까 아. 그 새어머니 입장에서도 서운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키워왔는데 얘가 자꾸 친엄마만 찾고 싶어 하니까 서운을 하죠. 그럼 친엄마가 어디인지 안 알려준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뺏길까봐 자기 아. 그거를. 그래서 안 몇 알려주다가 살까지 돈 주겠다 이런 거였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 아비 고집을 못 이겨서 네. 네 엄마 필리핀에 맞다. 대저택에 있다. 그 주소를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아비는 바로 필리핀으로 가죠. 필리핀으로 가죠. 네. 되게 미련 없이. 그래서 필리핀 딱 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전박대도 아니고 그냥 문을 아예 안 열어줘요. 네. 그래서 나오지도 않아요 엄마가. 그
아마 거기 가정부였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안 계세요 하고 음. 돌아갔는데 그 창문에서 보고 있죠. 맞죠. 그 뒷모습을 보고 있죠. 아비의 뒷모습을. 그래서 그 또 전설적인 씬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비는 이제 이 엄마는 진짜 나를 버리는 게 맞구나 해서 결심을 하고 딱 주먹을 꽉 쥐고 딱 혼자 딱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그 필리핀 그 정글 같은 딱 네. 그 거길 딱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레이션 같은 게 나오죠. 엄마가 나를 만나주지 않겠다면 나도 찾지 않겠다. 이런 식의 대사 같은 되게 멋있는 나레이션 장면이죠. 나오죠. 그 장면이 진짜 근데 엄청 그 쓸쓸하고 진짜 영화 이제 다 봤네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쓸쓸하네요. 영화 이제야 제대로 다 봤네요. 네. 갑자기 쓸쓸해졌어요. 아비 얼마나 그거 비화가 있어요. 슬픈 그거예요. 사연이에요. 사실은 이제 아비가 살 이유가 사라진 순간이죠. 그게. 네 맞죠. 그리고 네. 또 그 저희가 또 건네떴는데 이 스토리가 펼쳐지는 동시에 장만옥의 이야기도 같이 스토리가 생겨요. 그 장만옥이 슬퍼해서 아비의 집을 계속 서성이다가 뭐 물건 받으러 왔나? 자기 물건 가지러 왔나? 그랬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경찰관. 유덕화 경찰 잘생긴 경찰이 또 왜 계속 여기 맨날 여기 있냐 해서 남자친구 집에 자기 집 가지러 물건 가지러 왔다 해서 본인이 막 해주잖아요. 네. 똑똑해서 이 여자 볼 일 있대요. 해서 뭐 얘기해주고 뭐 그러고 가고 맨날 그렇게 자주 만나요. 그 네. 경찰이랑. 그러다가 경찰이 장만옥을 또 좋아해요. 맞아요. 먼저 좋아했나? 맞아요. 먼저 그렇게 좋아하고. 장마국은 사실 경찰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맞죠. 그 사실은 이제 장국영을 못 인증 거죠. 네네네. 장국영이 맞나요? 네. 아비. 그 아비를 계속 못 잊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유덕화 그 경찰한테 자기 이야기를 한번 자기 이야기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더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또 그 둘이 또 인연이 발전을 하죠. 되고 연인으로. 그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요. 그 전화기 박스 전화 부스 공중전화 부스에 자기가 근처에 있으니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라 하면서 경찰은 전화를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막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막 네. 차비도 주고 네. 안 줘도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집까지 뭐 바래다 주고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렇게 둘이 썸씽이 또 생기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아비가 또 필리핀으로 떠나고 하니까 그 아비의 여자친구는 또 불안해하죠. 네. 이 남자가 또 네. 다른 여자들처럼 자기를 떠날까봐 네. 그렇게 근데 또 아비의 절친이 있어요. 아비의 절친이 또 그 아비의 여자친구를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치근덕대요 막. 왜냐면 끌고 막 가면서. 춤 한번 춰줬어요. 맞아요.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막 계속 아비가 끌던 차 네. 타고 따라다니면서 네. 태워줄게요. 비 오는데 타요 했더니 또 그 여자는 약간 또 막 그런 거에 또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지 또 발끈을 해서 아비의 차를 타고 당신이 그러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막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그 둘은 발전이 안 됐지. 전혀 안 됐죠. 그래서 그 남자애가 차를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안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되고 차를 팔아서 그 돈을 그 여자친구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여자친구는 또 아비를 찾아 넘어가잖아요. 필리핀으로 또 가죠. 그 여자는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비가 또 그 필리핀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술을 진탕 이게 마시죠. 슬프니까 또 네. 술을 마시고 뻗어요. 네. 근데 또 거기에 마침 그 장만옥을 좋아하던 유덕화가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경찰 그만두고 돈 벌러 그 배 타러 자기는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면서 이제 배 타는 일을 해서 필리핀에 가 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침 같은 홍콩 사람이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해서 그 둘이 만나요. 사실 맞아요. 만난 적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서로를 못 알아보고. 근데 저는 진짜 몰랐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서로 그땐 되게 또 사이가 되게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 둘이 맞아요. 사실 다른 되게 성향인데 맞아요. 그 남자들은 그래서 막 저는 뭐 이런 일 때문에 홍콩에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 기차역 거기 가잖아요. 진탕 취한 거를 집에 데리고 와서 술 한잔 거기서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그 남자애가 그 아침을 같이 먹자고 했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나? 그래서 기차역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만나가지고 그 남자애가 그 아비가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 여권 불법 여권 같은 거 불법 그거 하러 구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비 돈도 많으면서 갑자기 거기서 째요. 뭐 죽이고 이렇게 째요. 맞아 뭐 잘못 걸렸나 아무튼 뭐 불량배들이랑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그 두목을 죽인다니까요? 아 두목 그냥 죽였나? 두목이 아닌가? 아무튼 아무튼 그 자기한테 여권 브로커? 브로커를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쫓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갱 단원들이 네. 다 쫓죠. 그래서 아비는 얼떨결에 그 기차를 타서 도망가려고 기차를 타서 네. 안심을 하고 딱 이제 누워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갱단이 그 기차에 같이 타서 그렇죠. 딱 아비를 총을 쏘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총을 맞고 나서도 막 그 유덕화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잖아요. 아 맞아요. 그 대사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진짜 중요했던 것 저는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비 엄마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뒤쪽 이야기들은 조금 시시해지니까. 아. 그리고 약간 여권을 그냥 사면 되지 왜 갑자기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이 그 뭔가 비장한 맛은 주지만 아니면 납득이 좀 안. 아비가 네. 엄마 빨리 보고 싶어서 네. 수중에 돈을 못 들고 갔을 수 있죠. 아. 그럼 여권은 그 필리핀을 뜨려고 그 왜 또 불법 여권을 했대? 그게 그냥 불법 여권 때문이었나? 뭐 불법 여권을 일단 발급받았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일에 휘말려서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뒤에 이야기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딱 빨리 죽고 싶었나?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해 안 되죠. 저는 딱 그 엔딩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 처음에 그 아비가 말했듯이 발 없는 새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정착을 한다고 하잖아요 땅에. 네. 아비는 결국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발 없는 새가 이제 드디어 방황을 하지 않고 이제 진짜 딱 끝난 거죠 이제. 그 방황이 멈춘 거죠. 끝인가요 줄거리? 네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준경상님은 보면서 조금 그래도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초여름 아니면 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조금 좀 습도는 좀 있지만 좀 선선한 느낌의 영화였다면 아비정전 근데 진짜 끈적했죠 네. 영화가. 영화 자체가 말했잖아요. 엄청 진짜 습도가 높다고 저한테 맞아요. 말해줬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영화 내내 그 모든 영화에 초록기가 다 묻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 저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저는 이 영화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자면 네. 오프닝부터 전 너무 좋았어요. 딱 그 재즈 그 기타 음악 소리가 딱 나면서 필리핀 그 숲 그걸 쫙 파노라마처럼 비춰주면서 맞아요. 아비정전 딱 타이틀을 네. 띄우잖아요. 딱 전 그때부터 와 이 영화 진짜 벌써 좋다. 마음에 들었어요. 벌써 마음에 들었다. 저는 그 엄청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아비가 걸어가는 장면. 아니요. 아비가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아 만바 춤 네. 추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소름 돋았어요. 왜요? 그냥 엄청 유명한 장면인데 아 여기 있던 장면이구나 싶기도 하면서 그게 이 영화인지 몰랐어요? 네, 싶기도 하면서 그 이렇게 춤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쓸쓸해 보이죠. 그냥 약간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 추는 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겉은 엄청 화려한데 속은 완전 썩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서 실제로 그렇죠 아비. 네, 아비가 실제로 그렇죠. 돈도 네. 많고 하는데 이리저리 마음 둘 곳을 못 잡고. 사실은 진짜 불행한 삶. 저는 사실은 근데 스파이더맨 되고 싶은 의지가 또 있네요. 제가 스파이더맨인가요 실제로? 거미 본체가 전거 같은데 아, 제가 그런가? 거미 집인가요? 아무튼 근데 또 아비가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있나요? 전 처음엔 조금 제가 그때 이제 소개팅을 많이 하면서 또 실패도 많이 하고 이랬어가지고 아비와 같은 심정이었네요. 아니요? 저 아비는 다 이리저리 성공했잖아요. 아 저는 다 실패하면서 떠돌아다녔고 아비는 성공하면서 자기가 버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긴 게 잘생겼으니까 언럭키 아비네요. 진짜 언럭키죠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슬퍼지니까 컷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안 돼, 이거 살려. 그래서 조금 화났어요. 왜 이 자식 배가 불렀다? 너무 그냥 자기 생긴 거 잘생긴 줄 알고 그냥 마음대로 하네? 이런 생각이 좀 처음에 들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 다음 좋았던 장면이 네. 그 엄마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다시 걸어가는 장면.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어요. 오해가 많아. 이제서야 영화를 네. 온전히 다시 봐야 이해했네요. 되겠다. 다시 보는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중경상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정전을 보고 중경상님 봤으면 두 개 다 충분히 좋았을 텐데 중경상님 너무 좋았으니까 아비정전의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왕가위 감독 영화들이 느낌이 다 다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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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도 아비정전 처음 봤을 때는 네.
그냥 뭐 이게 사실 조금 옛날 영화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막 영화에 뭐 이렇게 긴장감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스토리가 뭐 기승전결이 확실하다던가 이렇지 않고 약간 조금 밋밋하잖아요 다른 영화들에 그쵸. 비해. 특히 또 중경삼림에 비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별로 그냥 재밌다고 못 느꼈었는데 뭐 두 번 세 번 볼 때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고 전 그게 제일 컸던 게 그 타락천사라고 또 다른 영화 있는데 그저 보려고요. 그게 제가 금성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전 진짜 뭐 이런 영화다 있어 싶었거든요. 네. 그건 진짜 더 불친절해요. 그냥 뭐 별로 대사도 없고 그냥 뭘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아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영화다 있어 했는데 두 번째 봤을 때 느낌이 갑자기 확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더 되고 그래서 전 그 영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타락천사. 타락천사 다음에 한번. 그 해피투게더 이거는 봤나요? 그건 안 봤어요. 그럼 2024인가 40인가? 그건 봤어요. 그건 어때요? 그거 재밌는데 그건 약간 조금 난해해요. 야해요? 아니, 야하진 않고 19금이던데 그건. 야했나? 아무튼, 인상 깊지 않은 야함이었나 보다. 야해도.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땐 또 다를 거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아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네. 아비정전에 또 인상 깊었던 이유가 네. 제가 약간 조금 그 공감이 됐어요. 저도 약간 좀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혹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본인이 엄청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계속 까칠하게 밀어낼 때는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찔러 보다가 그 여성분이 좋아한다고 하면 좀 마음이 식어버리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아비도 영화에서 네, 장만옥이 결혼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갑자기 싫어했잖아요. 네.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저한테 계속 약간 좀 속박하는 느낌을 싫어요. 네, 약간 조금 막 집착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좀 이렇게 계속 MBTI가 뭐죠? 나를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면 저는 좀 싫더라고요. 아, 저는 INFP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아비의 MBTI 뭘까?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INFJ 네. 제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ISTP 같기도 하고. ISTP 네. 일단 내향적이에요. I? 네. 현실적이에요. 맞죠? S예요. 맞죠? 매정해요. T예요. 맞죠? 즉흥적으로 필리핀에 나왔어요. P예요. 맞죠? ISTP 확실해요. 그리고 ISTP 특징이 약간 그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적인 면모가 강하대요. 그래서 아비는 ISTP가 맞네요. ISTP 그냥 아비정전. 인간 ISTP인데요. 그냥 아비정전 이름도 네 글자니까 그냥 ISTP로 바꿔도 ISTP 봤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장만옥은 뭘까요? 장만옥. MBTI요? 네. 일단 장만옥 더 I죠. 네. 그럼 N이에요 일단. 왜죠? 벌써부터 사귀었는데 막 결혼 이런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오케이. IN. 그다음 F예요 일단. 네, 그쵸. F 인정. INFJ. 그런 것 같아요. 인프제였네요. 인프제가 이 팁을 사랑했으니 둘이 조금 안 맞겠네요. 좀 상처 받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비정전에서 하고 싶은 별점 이야기는? 주고 마무리하죠. 좋아요. 승민 씨 더 할 얘기 없나요? 영화를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제가 충분히 더 보고 뭐 네. 후기를 후기를 제가 더 이렇게 녹음해서 다시 올릴게요. 덧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PS.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별점 주지 마세요. 아직 미정. 네. 저는 네. 4.5. 오 진짜 그 정도요? 네. 저기 중경상님 4.8이었잖아요. 네. 왜 0.5는 어디서 빠졌죠? 0.5는 네. 이게 아무래도 옛날 영화인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플롯이나 뭐 이런 게 근데 거기 액션씬에서 좀 깼어요. 또 또 빵! 막 이렇게 너무 또 옛날 효과. 옛날 스타일이라서. 네. 거기서 좀 감성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아비정전이 개봉 당시에 되게 저조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홍콩 그때 막 영웅 본색 이런 게 한참 딱 뜨고 홍콩 느와르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그런 식의 느와르 홍콩 영화를 기대하고 그걸 봤는데 그런 영화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와 느와르 봐야지 하고 봤는데 그런 영화면 사실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되게 인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 사실은 그 인기 많았던 건 영웅 본색인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아비정전이잖아요. 아비정전이나 네 그쵸. 그런 사랑 이야기, 중경상림 이런 거니까 시기대가 지나면서 그 명작들은 새롭게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끝인가요? 저는 네. 네 별점 줬군요. 4.5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90년대 그 세기말 그리고 뭐랄까 그 끝이 딱 정해져 있어서 더 화려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때 홍콩 그 홍콩 반환 전에 그 홍콩을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진짜 저도 그 생각 맞죠? 했어요. 그 시절 홍콩을 한번 뭐 어땠을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1960년대 한국은 이제 새마을 운동도 하기 전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전쟁에 그걸 아직 다 극복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홍콩은 그때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대요. 그때는 화양연화가 사람들이 또 잘 살고 그때 했으니까. 분위기래요. 1960년대 이야기래요. 그쵸. 그 배경이 60년대.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그때는 홍콩이 잘 살았겠어. 아 그리고 저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이 또 있어요. 뭐죠? 아비정전이 끝나고 그 양조위 나오는 거 봤어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양조위가 되게 허름한 무슨 다락방 같은 데서 쫙 빼있고 외출 준비를 해요. 막 담배 이런 거 챙기고. 아 맞아요. 되게 좋은 음악 흘러나오면서 막 담배 챙기고. 막. 그게 아비 죽고 나서요? 네. 아예 영화 다 끝나고. 그러고 그냥 끝나요. 뜬금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막 그때도 그랬는데 그게 원래 그 아비정전의 후속 편이 나올 예정이었고 양조위가 그 주인공을 할 예정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흥행이 안 되니까 그냥 무산 중단된 거죠. 프로젝트 그래서 끝. 그냥 그 뜬금없이 그냥 양조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블로 따지면 그 크레딧 끝나고 마블 다음 편 예고가 나왔는데 마블이 망해가지고 안 나온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비정전이랑 화양연화랑 2046 그 세 개가 이어지는 건 아닌데 이어져요. 그게 시대적 그 영화의 배경으로 봤을 때도 이어져요. 시간 순이고. 네. 시대적 배경도 그게 뭐 60년대 초반이었나 아비정전이 그러고 화양연화가 뭐 60년대 뭐 70년대 그때고 2046은 뭐 또 그 다음 해고 그래서 그러고 둘 다 장만옥 양조위가 나오고 장만옥 양조위가 극중 이름이 똑같아요. 그 조금 뭐랄까 세계관이 좀 느슨한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두 개 다 너무 좋은 영화였고 그래도 그런 영화를 지금이라도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어렸으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비정전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이제 딱 여름에 봤어야 재밌었을 텐데 아비정전. 저는 여름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습해서. 딱 여름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아비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장국영 죽은 이야기도 좀 슬프죠. 봤는데 장국영이 죽은 날도 만우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일단 아비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아비 미안. 미안. 오해했던 점. 아비야 미안. 근데 아비가 한국말로 아버지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뭔가 아비 미안하면 좀 아버지한테 반말하는 느낌도 좀 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마무리 멘트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사실 여기는 마무리 멘트가 없거든요.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화로 끝날 것 같았던 순화 말씀이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화가 됐고요. 3화가 있을진 몰라요. 지금 계획했던 거 좀 많잖아요. 뭐 더 있긴 한데 스타워즈 했어야 되는데 원래. 그거 다음에 이것도 크리디처럼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다음 혼화 말씀 3편은 스타워즈 정주행, 스타워즈 스포 감상회, 스포 설명회입니다. 그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올 거고요. 대훈 씨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